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의 한번 정리해봅시다. 5편 크리톤입니다. 크리톤은 크게 세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크리톤이 소크라테스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부분, 다음으로 소크라테스가 법을 이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도피하면 생겨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자고 있는 소크라테스에게 크리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크리톤은 그에게 죽음이 멀지 않았다며 빨리 아테네를 떠나자고 이야기하죠. 크리톤이 소크라테스에게 도망쳐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소크라테스라는 친구가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죽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즉 그가 죽게 된다면 크리톤은 그와 같은 친구를 다시 만나지 못하는 불행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친구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를 살리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친구가 죽고 난 다음 자신에게 부정적인 평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란 겁니다. 즉 크리톤에 대해서 친구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란 평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크리톤은 자신의 평판, 명예를 위해서라도 소크라테스가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크리톤은 소크라테스를 구출하게 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친구들이 내는 게 부담된다면 걱정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를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도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액수의 돈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소크라테스가 사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적들이나 바라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에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에게 자녀의 양육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 그들을 양육하려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의 훌륭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가 죽은 이후로 그들은 고아의 삶이 주어지게 되어 힘겨워지니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죠. 사실 크리톤은 자신과 소크라테스의 주변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적당히 협의했다면 이렇게 죽을 위기에 놓이진 않았을 것인데 자신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커진 일에 대해서 이제는 방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리톤의 이야기를 들은 소크라테스는 그의 이야기가 적절한지 생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다수의 의견, 즉 평판에 흔들리는 크리톤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즉 소수의 전문가의 의견에 신경을 써야지 전문가도 아닌 다수의 의견에 대해선 귀 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크리톤이 다수의 판단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해를 염려하기보다는 올바르지 못한 것을 행할까 염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소크라테스는 어떤 식으로든 올바르지 못한 것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은 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법률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올바름이란 것이죠. 이에 대해서 크리톤은 법에 따라 부당한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해 법률을 의인화해서 크리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법률은 소크라테스를 아테네에 태어나게 한 것도 부당한 것이 아니며 그를 가르치고 기른 것도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은 시민들과 자신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같으므로 자신들에게 대들거나 안갚음하려 들면 안 되고 국가에 복종하려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법률은 소크라테스에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누구든 떠나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고 따라서 다른 누구보다 더 비난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왜냐고 묻자 법률은 소크라테스는 다른 누구보다도 아테네를 떠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곧 소크라테스에게 아테네만큼 좋은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법률은 소크라테스의 언행이 불일치함을 지적합니다. 즉 법정에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추방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도망치려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미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짓거리라고 지적하며 훌륭함을 추구하던 소크라테스에게 이런 행동을 할 거냐고 묻습니다.
정리해보면 소크라테스는 국가와 법에 따라 살기로 합의하였고 국가와 법이 마음에 들어 70년 동안 아테네에서 살아놓고선 이제 와선 마음에 안 든다며 법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법정에서의 말과 지금의 말이 다른 것은 창피한 것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올바른가 훌륭함을 진심으로 추구한다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법률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밝혀지고 이번엔 소크라테스가 도망치면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도망쳐서 타지로 가더라도 그곳 사람들도 반기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소크라테스는 이미 아테네에서의 법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네 법도 무시할 것이고 따라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인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아테네에서의 소크라테스에 대한 판결이 올바른 것으로 취급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지에 나가서 잘 살게 되더라도 이미 도망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훌륭함에 대해서 논하기도 껄끄러워지게 되죠. 소크라테스가 도망쳤다는 사실은 타지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사색하고 지혜를 살피는 일은 하기 힘들어지며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먹고 마시고 자는 일밖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굳이 자녀들을 외국인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소크라테스 스스로가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도움을 줄 것이란 겁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직접 양육해야 할 이유가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법률을 어기고 산다면 나중에 죽어서 저승으로 갔을 때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삶이 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어 저승에서도 편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도망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크리톤은 이에 수긍하며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한번 정리해봅시다 5편은 여기까지고요. 6편에선 라케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